전혀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 서양 미국 애들은 이거 다 박사기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정교하게 이렇게 읽었을 땐 이렇고 저렇게 이렇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때 시대상으로 아마 더 이게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정교한 해석을 해내는 거라죠. 왜? 우리나라 건데 또 동양의 학문인데 미국 애들이 더 정교한 해석을 해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해서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러고 하니까 서양에 뒤처져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건데 왜 서양 애들이 더 잘해야 되느냐? 쇼킹한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대 국문과 선생님하고 좀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물리한 사람이 별거 다 하죠.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문학인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는 게 한자잖아요. 졌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건데 우리 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 모르는데 옛날 한자 했던 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강의 중에 임진왜란 때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한자로 썼지만 잘못 해석해서 장수를 잡아다가 죽인 사람도 있고 장계에 올렸는데 장계에 올린 게 잘못 해석해서 이 외적을 많이 잡아서 투항시키는데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잘못해서 투항해서 저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죽인 일.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는 건데 왜 죽인다고 해서 그럼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갔는데 이미 도착하기 전에 땡그랑 공을 세우고.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조선시대 한자만 썼던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는데 그 바로 이제 도울 김영옥인가? 이름을 잘 안 부르고 돌돌 그러니까 김영옥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이 책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공감했습니다. 또 이게 또 학문의 발전,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큰 차이입니다. 그 과학에서도 일본 애들은 여기 실험을 쭉 해가면 실제 여기 세세하게 실험합니다. 여기 데이터 내고 여기 데이터 내고 여기 데이터 쭉 이렇게 누가 한번 실험했어요. 그럼 일본 애들은 또 누가 이거 갖고 실험한다면 실험하게 해요. 근데 똑같이는 안 하고 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해봐라. 또 여기부터 또 다른 사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해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야 그거 한번 실험했잖아. 누가 논문 나왔는데 못하게 해요. 실험. 그래서 오늘날 기초 소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거랑 기초 소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상관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실험하면 이 그래프 하나밖에 못 얻는데 일본 사람들이 실험하면 이렇게 돼서 다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또 일본 사람 어느 사람이 여기 실험 안 했으니까 여기도 실험하겠어요 라고 요걸 조금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여기도 실험해보겠어요 하고 여기 이렇게 실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건 이 파란 거 하나밖에 없어서 데이터를 못 내는데 걔네들은 실험값이 쭉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뭔가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이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은 한국하고 똑같은데 세밀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이런 독특한 새로운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공학이나 물리학 쪽에서 이걸 스위칭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소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새로운 소자. 새로운 소자 발견해가지고 이걸로 반도체 쓰고 어디 쓰고. 근데 우리는 그거 했는데 왜 해? 우리나라 선생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저 지도 교수도 되게 싫어했고요. 또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어려웠었죠. 저는 남이 한 거보다 안 한 거를 또 하고 이렇게 세세한 걸 하려고 하다가 욕 그렇게 많이 미안합니다. 저속한 표현을 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근데 지금도 많이 개선은 안 됐어요. 우리나라 민족성인가 빨리빨리의 민족성인가.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게 필요한데 참 안타깝다. 근데 또 디테일하게 하려면 돈이 진짜 시간과 돈. 근데 일본은 돈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미국 다운 가는 부자 나라고 미국 땅을 사느니 마느니 우리는 겨우 그냥 밥비로 먹기 어려운 그런 시대여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많이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옛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다. 이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또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 같은 사람은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거를 또 저는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를 역사니까 역사 지금 역사의 물리 아니고 역사의 관. 그럼 역사가 죽었나? 아니고요. 역사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관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관성이 뭐더라? 그렇죠. 관성은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게 관성이죠. 움직이던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했던 거는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 역사의 관성도 되풀이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되풀이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사, 20몇 년의 인생사도 되풀이된 거 많이 있죠. 크게 결심하지 않으면, 전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랬지? 이러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물리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는 만물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 조금 벗어나니까 역사의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관성 되풀이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면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네? 또 선생님 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가 아주 죽어나가고 있는데 돈을 풀잖아요. 우리 무슨 지원금 막 나왔죠. 미국에서는 이번에 또 $1,200씩 풀겠다고 1인당. 1인당 $1,200. $1,200면은 겨우 1,200? 그렇지만 여기에 공세계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120만 원이잖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 1인당 100만, 120만 원이면 한 달에 미국 사람들은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 5명이라면은 뭐야, 2, 50,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왜 미국에서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적 통화니 그러니 뭐 어쩌고 그러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전 세계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막 줄도산되고 막 줄도산 되는 돈이 이만큼이었다면 리만 브로더스를 지원해서 살렸다면 돈은 요만큼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이 돈을 지원 안 하니까 이 돈이 빵꾸나더라. 차라리 그때 살렸으면 이렇게 경제가 10년씩 미국이 휘청거리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이걸 못했을까?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기업 막 망하는 기업 망하게 놔두면 돼요. 그런데 다시 그 기업을 코로나 이전까지 기업을 시키려면 수십 배, 수조 원 엄청난 또 10년, 20년의 세월이 들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한번 했거든요. 역사를 기억하니까 미국에서 돈 푸는 거예요. 미국만 돈 풀어요? 전 세계가 다 돈 풀잖아요. 우리나라도 돈 좀 풀려고 했더니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뒷덜미를 잡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당이 있네요. 걔네들은 상관없어요. 경제가 살면 오히려 안 돼. 경제가 망해야 좋아. 왜? 그래야지 이 경제 망한 정권을 심판하자 해가지고 지네들이 가져오지. 나란 망하건 말건 상관없어. 정권만 가져오는데 신경 있으니까. 전 세계가 왜 돈을 풀겠어요? 미국같이 경제대국이. 바로 이거거든요. 차라리 요 돈을 지원했으면 요 빨간 돈을 아낄 수 있을 텐데 또 잃어버린 미국도 10년 정도 리먼 브로더스 사건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 세월을 안 겪어도 될 텐데 그래서 돈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 안 가본 길이 존재하잖아요. 다 가봤으면서 안 가본 길. 바로 이거 안 가봤잖아요. 돈 푼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돈 푼 역사가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언제 돈 풀었느냐. 오늘 우리 저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경제 정책에서 후보댐 만들어서 대공황 때 후보댐 만들어서 거기에 노동자를 엄청 고용을 해서 돈을 풀었던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공황, 미국을 살려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을 풀어서 뉴딜 정책이라고. 뉴딜 정책. 뉴딜 정책,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뉴딜을 하겠다. 돈을 풀겠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돈을 풀었더니 경제가 살더라. 근데 지금 돈 푸는 거하고 그때 돈 푸는 거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안 가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공짜 돈 푸는 거죠. 그때는 고용을 해서 임금으로 준 거잖아요. 임금. 근데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면 산업을 막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일으켜야겠다고 하는 건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또 돈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댐 건설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는, 그래서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해서 직장 있고 돈 주니까 헛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죠. 단지 이거죠. 지금 경제 망하는 것보다 지금 돈 푸는 게 미래의 손실보다는 적을 것이다. 경험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뉴딜까지는 아니었고
가보지 않은 게, 그 다음엔 또 모르죠. 역사가. 그러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면 진짜였더니, 진짜 살더라? 가보지 않은 길이라. 뉴딜 정책 때하고는 다른 게, 이거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거였고, 지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려고 해봤자, 할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뭐죠, 이제, 정책이, 하루아침에서 확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건설 경기를, 진짜 경제가 나쁜데, 경제 좋은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돈 푸는 게 이게 제일 좋거든요. 돈을 막 풀고, 막 뒤로 막 띄워먹고, 빼먹고. 아이고. 그래서 이 건설 경기 뭐 이런 거 하려고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지금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그걸 요번 정부에서 된통제 당하는 거죠. 똥물은 거기서 뿌리고 받는 건 여기서 맞고. 지금 집값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아까 얘기한 랑케디를 이어서 카라는 사람이, 아까 랑케라는 사람은 워낙 이제 텍스트 위주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상,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아까 얘기했던 막 새로운 담론이 일어나지만 역사가 막 더 정교한 역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안 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일본 애들만 실증주의 해가지고 지네가 쓴 역사를 바탕으로, 여기는 읽어보지도 않아. 일본 애들도 사실은 이때 겨우 역사라는 거, 일본 유신, 좀 메이지 유신, 메이지, 그때 이후로, 이것만 바탕으로, 그때 뭐 국수주의인 그거 막 써놓은, 이거 바탕으로 역사를 그냥, 요 다음에, 이 바탕으로 역사하니까, 여긴 거의 책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 이상해지니까. 이때 써놓은 거랑 좀 달라지니까. 여기부터는 실증주의야. 걔네들은. 여기부터 실증주의. 그 이전은 실증에서 벗어났어. 그럼 이상해지거든. 얘네들이 써놓은 거랑 거의 이상해지니까. 지금 더욱 실증주의 같죠? 아베가 된다면. 그래도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거 쑥 들어갔어요. 아베가 막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라는 사람이, 랑케이티로, 이 사람은 이제 20세기 사람이죠. 완벽하게. 랑케는 19세기 사람이고, 1960년대 사람이죠. 1960년대.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을 이제 냈죠. 오늘 파라다임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네. 그러고 내가 문제를 낸다면은 이럴 수 있겠어요. 큰 역사의 흐름에 파라다임의 변화를 기술하죠. 문제 노출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낸다는 건 아니고. 안 내면 안 할래. 또 안 낸다는 것도 아니고. 몰라. 시험 문제 받아봐야 알아요. 어쨌든 이럴 때 싹 정리를 하세요. 레포트를 그렇게 낼까? 그럼 여기서 레포트를 낼게요. 레포트. 요번 강의 레포트는 별거 없어.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지금 역사학의 파라다임 변화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리.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좋을 거야. 네. 오늘 레포트, 요번 주 레포트는 그겁니다. 그걸로 땡. 네.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여러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카라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기 앞서 역사가를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